안녕하세요. 이번은 이제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휴가지 성범죄 몰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휴가지에 갔다가 이 성범죄 몰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몰카 어떻게 처벌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지에서 몰카를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몰카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을 보시게 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거 규정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휴가지 성범죄 몰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지 몰카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억울한 경우랑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몰카를 촬영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우선은 억울한 경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주변 CCTV 영상, 그 다음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풍경을 찍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촬영되었을 뿐 피해자의 특정 신체를 부각하여 촬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이제 혐의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억울한 경우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이제 진술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법률적인 그 관점에 가서 이제 말 그대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몰카를 촬영한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반성문,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정신과를 꾸준하게 방문하여 치료받는 등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그 다음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거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지 이제 뭐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성범죄 몰카 같은 경우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자랑 합의를 하면 안 되고 변호인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합의도.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좀 꼭 필요하다는 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외에도 뭐 혐의를 인정하면 이제 뭐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변호사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변호사들이 이제 그 각 사안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라 하고, 그 다음에 의견서도 내고, 그 다음에 재판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재판에서도 이제 같이 대응해 주기 때문에 결과가 일반인들이 진행하는 거랑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랑은 결과가 좀 달라지는 만큼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가지고 불송치 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불송치 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휴가지에서 몰카를 촬영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황한 마음에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여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카 범죄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구속 수사를 받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 대응해야 되고, 뭐 포렌식 과정에서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대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각 사안에 맞는 준비해야 되는 양형 자료가 각각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지 이제 뭐 아무래도 본인한테 유리한 결과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우선 첫 번째 이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 그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